네, 안녕하세요. 차톤승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너무나 좀 좋은 흐름이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단기적인 저항에 대한 부분들, 그죠? 8만 7천 원 위쪽 구간, 8.7에서 8.8만 원 구간에서 단기적인 저항이 발생됐고요. 역시나 저항 구간에서 뭐요? 강력한 매도 물량이 발생을 했죠. 자, 그리고 매도 물량 이후에 우리가 뭐요? 지지선 구간이 확인되는 구간이 5분 봉으로 보게 되면 여기죠. 단기적으로 요 구간. 요 구간에서 단기적인 지지가 발생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가 됐어요? 단기적으로 반등이 잘 나와줬습니다. 물론 현재 구간에서 보게 되면 요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요렇게 지지 구간을 볼 수 있겠죠. 요 자리 요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지가 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다시 한번 대응에 대한 관점 같이 한번 잘 살펴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오늘 제가 차트를 좀 지워서 여러분께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주가가 지금 구간부터는 하방에 대한 부분, 강력한 하방에 대한 부분 저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상방을 좀 강하게 열어두는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접근을 할 거니까 오늘 내용 좋은 내용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우리가 지금 주가 흐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미국에서 나스닥이 굉장히 크게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 구간에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말이죠. 자, 그리고 나스닥이 고점을 찍은 이 10월 29일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고점을 찍고 주가가 조정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나스닥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뭐죠? 바로 여러분들 AI죠. AI 랠리가 결과적으로 나스닥의 신고가를 만들었는데 이 두산이 나스닥의 고점과 함께 빠졌다라는 건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과적으로 AI 최전선에 서 있는 종목이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AI에서는 전력이 없다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만큼 전력망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부분인데, 오늘 내용을 한 번 더 보시면 오늘 기사가 좀 나왔죠. 어떤 기사가 또 나왔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의 XAI가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터부터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5개를 추가로 구매했다. 자, 여러분 가스터빈이 뭐죠? 가스터빈이 발전소예요. 발전소.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가스터빈을 돌려서 전력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 XAI가 왜 도대체 가스터빈을 구매했냐 보시면은 GB200 72급 클러스터, 결과적으로 엔비디아의 GPU를 돌리기 위한, 블랙에를 돌리기 위한 뭐요?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가스터빈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거죠.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스터빈이 있잖아요.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는 데가 4군데 5군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두산이 그 공급망에 포함이 됐어요. 이게 어떤 걸 뜻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에 관련돼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두산은 가스터빈으로 주가가 급등이 나오지 못할 거예요. SMR로 나올 건데 이 가스터빈이 왜 중요한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4군데밖에 못 만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가서 5군데가 됐어요. 근데 그 회사들은요 이미 3, 4년 뒤에 것까지 수주 물량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앞으로 가스터빈이 필요한 애들은 그나마 빨리 받을 수 있는 누구?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가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당분간 1년 동안은 계속적인 가스터빈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게 두산의 하방을 막아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SMR에 대한 기대감은 상방을 열어줄 것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두산의 주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가스터빈으로 주가를 끌어올려서 이 주식가가 시총을 100조 만든다? 이거는 솔직히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가스터빈이라는 이러한 재료들이 계속적으로 수주가 나올 것이고 요 부분들이 하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고, 그죠? SMR은 상방을 뚫어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라고 하면 두산은 당분간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가 계속적으로 수주 잔고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하방을 막아줄 것이고, 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스터빈으로 받쳐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두산의 하방을 막아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방을 뚫어주는 건 뭐죠? 가스터빈으로 수주를 받쳐주면서 실적을 받쳐주는 흐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SMR이라는 기대감으로 미래의 실적이 더 잘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뚫어줌으로써 상방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스터빈이라는 재료는 가스터빈이라는 재료는 우리가 디저트 같은 느낌이고요. SMR이 메인 디쉬 같은 느낌이라고 이런 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쉽게 해서 메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스터빈을 어느 정도 받쳐줄 것이고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SMR이 증명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스터빈에 대한 공급망을 뚫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인 실적에 대한 증가는 있을 거다. 그러면 두산이 여기서 이제 뭘 하겠냐면 가스터빈에 대한 공장을 또 증설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부분들이 이번 8천억 시설 투자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건 가스터빈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추가적으로 또 계속 발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들 참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벤트 날짜가 좀 있죠. 보시면은 시설 투자 날짜를 보게 되면은 26년도 3월 1일에 착공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죠. 공급 신규 시설 투자에 그냥 요렇게 3월 1일에 시작한다. 그냥 보이는 건데 저는 뭘 보냐면 이게 삽을 뜨는 순간 이슈가 팡 될 거예요. 삽을 딱 뜨는 순간 이슈가 팡 될 거고 결과적으로 공장을 짓는다라는 것은 주문이 들어올 것이라는 거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도는 에너지 패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에너지 패권에서 가장 중요한 전력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상승 탄력이 영원히 올라가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방은 가스터빈이 막아주고 상방은 SMR에 대한 부분들이 뚫어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서 SMR에 대한 기대감이 팡팡팡팡 터지면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생각을 해보자고요. SMR에 대한 이 추가적인 기자재에 대한 발주나 미국 대형원전에 대한 주기기에 대한 발주가 들어올 것이라는 이러한 기대감, 즉 미래의 매출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식은 3, 4년 뒤에 미래 가치를 당겨서 주가가 올라간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SMR에 대한 부분이 터지면서 주가가 빠바바바바 올라갑니다. 10만 원, 15만 원 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다음에 SMR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는 내려가겠죠. 이미 두산 에너비티가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거 만약에 20만 원 갔어요. 그럼 시가총액이 한 130조 되겠죠. 120조, 130조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한 20배 정도 계산을 했을 때 두산이 1년에 한 6조 정도 벌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시가총액이 이제 120조 정도.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보시면은 자 지금 기준에서 1년에 얼마 법니까? 1년에 별도 말고 그냥 연결로 볼게요. 연결로 봤을 때 1년에 1조 법니다. 그죠? 1조 법니다. 1조. 근데 요게 어떻게 돼요? 요게 한 5조, 6조까지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만 보면은 몇 배예요? 55배죠. 근데 이것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언제 반영돼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기준에서 40배 지금 기준에서 40배 정도에서 50배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어요. 해외 원전 회사들도. 자 그러면 지금의 두산의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54조지 않습니까? 그죠? 그 두산의 지금 밸류에이션을 따지면 몇 배요? 54배죠. 글로벌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원전 하는 회사들보다 SMR에 대한 부분들이 더 두산이 빠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솔직하게 두산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딱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두산이 계속적으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처럼 이런 상승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할 거냐면 분할 매도 시킬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게 올라가는데 왜 매도하죠?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주식은 모두가 수익이 날 수는 없어요. 결과적으로 고점에 누군가 물립니다. 그죠? 근데 저는 항상 그거예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자라는 마인드예요. 그러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가 달라붙을 때 누가 보더라도 97,400원 제가 봐도 시작점이었어요. 충분히 더 갈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구간에서 3분의 1에 대한 매도를 관점을 잡았던 이유는 뭡니까? 거래 대금과 개인들이 너무 많이 달라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단기적으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건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을 잡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날도 보여드리겠지만 10월 29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날
단기적으로 3분의 1 정도 대응을 했고, 그 다음 또 어떻게? 매도한 물량은 또 이 구간에서 눌림목 잡아냈단 말이에요.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올라갈 때 뭐 해야 된다? 올라갈 때 추세를 타고 갈 때 버텨야 되는 것도 있지만 비중을 잘 조절하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 두산 같은 경우도 오늘 자리에서 이 8.7 구간의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조절했고, 이제부터 뭐 계속 끌고 가는 관점으로 갈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될 거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금액으로, 감내할 수 있는 그 변동성에 대해서 감내할 수 있는 금액으로 쭉 들고 가셔라라고 말씀드릴게요. 매도 타이밍은 제가 잡아 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주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분명히 언젠가 매도해야겠죠. 그 타이밍 제가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은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 놓으셔서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보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강하게 앞쪽 구간 물량을 전부 다 받았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충분히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만 꼬리를 달고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구간의 물량을 잡아주는 어떠한 돈들이 들어왔다라는 거고,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프로그램 매도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마이너스 500억까지 갔던 프로그램 매도가 오히려 다시 한번 프로그램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이 구간들을 잡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라는 건 앞으로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가속화될 가능. 어딜 뚫으면 88,000을 뚫으면. 근데 솔직하고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한 번에 밀어 올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에 대한 부분들도 26년이라는 이러한 SMR에 개화되는 이 시점에서 충분히 뭐요? 천천히 가도 된다. 급할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 구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걱정하지 마시고 현 구간에서 천천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조절 잘 하시고요. 그래서 말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14분 말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죄송해요. 설명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건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변동성이 어떻게 나오건 간에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전달을 드리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은 제가 정말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1위에요. 1위. 진짜로 잘 찍고 여러분들한테 설명 잘 드리고 있고 흐름도 거의 다 마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앞으로의 흐름들 계속적으로 읽어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여기 어제도 올려드린 영상인데 조회수가 25,000에 구독자가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셨죠. 그만큼 저는 자신이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실망 안 시키고 정말 두산으로 수익 잘 내고 나올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건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제가 내일 새벽에도 또 영상을 찍어 드릴 거니까 꼭 구독, 좋아요 누르셔서 여러분들의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 정말 잘 되시길 다시 한번 기원 드립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의 흐름은 사실 크게 볼 건 없습니다. 그냥 매물대 구간에서 지켜주고 오히려 올렸다라는 건 그만큼 힘이 강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상방에 대한 부분을 또 노릴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쪽 구간에도 거래가 터졌던 매물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소화하는 과정은 좀 필요할 것 같긴 하다. 그러니까 신규 진입은 지금 말고 혹여나 눌림목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제일 좋은 그림은 이 구간에서 고가 놀이를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제일 좋은 건 이거겠지만 제가 진짜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 흐름이 가장 좋습니다. 고가 놀이하면서 옆으로 기어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댕댕댕 거리는 거죠. 댕댕댕. 항상 말씀드리지만 옆으로 기어주는, 즉 매물대 구간에서 옆으로 기어주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것보다 폭등 시그널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흐름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이게 제일 좋죠. 근데 가능성이 너무 낮고 시총이 크기 때문에 옆으로 기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흐름은,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흐름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박스권 상단을 깨지 않고 가는 이러한 흐름들이 가장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일 좋은 흐름은 이거고 근데 이 가능성이 너무 낮고 제가 기대하는 부분들은 이 구간 고가권 박스권, 고가권 매물대에서 옆으로 지키면서 물량을 전부 다 받아주는 흐름들, 그죠? 그리고 가장 높은 확률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박스권 상단 지키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그림. 이게 가장 높은 확률이고요.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리면 될 것 같고,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끌고 하시면 된다라고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산에 대해서 분명히 또 이렇게 올라가니까 추가 매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여기서 비중 조절 안 했는데 또 주가 오늘 아침에도 밀리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제가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 입장을 안 시켜드립니다. 왜냐면 이미 인원이 8,900명, 9,000명이고 제가 원래 입장을 다 안 시켜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딱 10,000명 정도까지만 더 받으려 하거든요. 9,000명에서 10,000명 딱 이 정도까지만 더 받으려고 하니까, 혹여나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왜냐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완전 메인으로 분석을 해드리는 종목이고 하루 종일 분석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더라도 끝이 없죠. 글들이, 그죠? 끝이 없습니다. 그냥 분석을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대응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보유자만 보더라도 몇 명입니까? 3,000명 중에 71%, 2,000명이 보유하고 있어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수익권이었다. 그죠? 수익권. 우리 언제 잡았어? 이 밑에 잡았어요. 밑에 잡고 옛날 잡아서 2, 3만 원부터 끌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텔레그램 방은 제가 잠깐 오픈을 할 거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위쪽에 번호 남겨 놓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 같이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010-8455-9501 이쪽으로 두산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연락이 분명히 너무 많이 올 거예요. 너무 많이 올 거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다 못 쳐낼 수 있으니까 요거 조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산으로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요 부분들 좀 이해 부탁드리고 두산 남겨주시면 텔레그램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구글 관련주 조정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못 드립니다. 다 못 드리고 선착순 몇 명만 하루에 전달을 드리기 때문에 요 필요하신 분들, 이 구글 관련돼서 정말 매집이 잘 돼 있는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관련주거든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요거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 관련주는 또 뭐냐면은, 자, 이 구글 황제주, 구글 히든주가 또 뭐냐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글이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엔비디아의 가장 큰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5배가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글과 같이 협력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그렇죠? 구글 관련된 회사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특히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로 계약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봤는데 차트도 한번 같이 봤어요. 차트도. 근데 어때요? 미쳤어요. 진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 회사가 기사도 있어서 보여드리면, 자, 땡땡땡이가 구글에 이어 애플과도 데이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16일 뒤늦게 알려졌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구글 등 땡땡땡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계약 내용이 밝은 한 관계자는 땡땡땡과 구글은 이 땡땡땡 데이터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것으로 안다면서 구글에 이어 땡땡땡도 최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했다. 자, 그쵸? 이 회사가 구글과 구글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도 구글이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어떠한 발전을 할 때 추가적인 계약에 대한 부분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 부분이 주가가 폭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사의 차트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요, 여러분들. 제가 차트를 다 가지고 왔는데 차트 어때요? 뭐예요? 고점 아닌가요?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거래량 보셔라고요. 거래량. 자, 이 전고점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죠. 그죠? 터지고 어떻게 됐어요? 거래가 죽으면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봐봐요. 또 같은 가격대를 올라와 있습니다. 거래량 어때요? 거래량
전혀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여기서는 거래가 이렇게 많이 터졌는데 왜 뒤에서 똑같은 가격인데 거래가 안 터지지? 뭐요?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유통 물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통 물량. 유통 물량이 뭐예요? 한정적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유통 물량이 100만 주 있다고 해봐요. 내가 99만 주를 만약에 매집을 했어. 그럼 시장 유통 주식이 1만 주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안 돌겠죠. 이거예요. 뭐다? 매집이다. 매집. 매집을 거의 끝내는 단계예요. 그럼 여기서 바로 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변동성 주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분할로 끊어서 매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요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요쪽 있죠, 요쪽. 요쪽을 조금 이렇게 확대해 봤어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확대를 한번 해서 보여드릴 건데 자, 가격대를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전고점에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고점을 가고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요? 흔들기. 흔들기가 나와주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기. 왜 흔들까요?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요? 물량을 뺏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최근의 흐름인데요. 자, 고점에서 이 가격대에서 어떻게 해요? 이 가격대에서도 강하게 밀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밀었다가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게 올리고 또 밀고 올리고 반복이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급등 나올 수 있다. 그쵸? 자, 이거를 우리가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 주봉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 거래가 완전 터진 거래가 죽었잖아요. 근데 중간 봐봐요. 아까 내가 뭐랬어요? 흔들기 있다. 흔들기. 상승 하락. 흔들기. 여자리도 흔들기. 왜? 여기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을 뭐 하는 거예요? 매집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게 핵심이고요. 자, 우리가 그럼 마지막 월봉까지 볼게요. 월봉. 자, 월봉상 이 정고점의 거래량이 터진 부분들 다 왔습니다. 거래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뭐다? 슈팅 임박. 정말 엄청난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요거를 지금 보여드렸거든요. 요거 이제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요게 뭐냐면 STX 엔진이요. 이 차트가 STX 엔진. 자, 차트 모양 어때요, 여러분들? 봐봐요. 모양 어때요? 똑같죠? 똑같죠? 정고점, 거래량, 돌파 시도 중, 그죠? 지금 흐름 봐봐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어때요? 보면 거래량 터지면서 거래 죽죠? 거래 죽고 뭐해서 얘네 밑으로 한번 흔들어줬어요. 자, 흔들어주고 어떻게 됐느냐? 보시면은 아주 강력한 상승. 저가 대비 2배의 상승이 단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이걸 일봉이고요. 주봉을 보면 어때요? 올라간 상태에서 흔들어주죠. 한 번 더 흔들어줍니다. 한 번 더 흔들어주고 어떻게 돼요? 봐봐요. 한 번 더 흔들어주고 강한 장대 양봉. 저점 대비 몇 배? 4배. 상승 나왔어요. 월봉으로 보면 어때요? 월봉 보면 저점 대비해서 4배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너무나 유사한 흐름이고 매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 꼭 받아가셔라 라고 전달 드리면서 자, 이 종목 제가 많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필요하다. 나는 지금 이 구글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주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반드시 구글이라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몇 번 남기라고요? 010-845-9501 이쪽으로 구글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이 구글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주 전달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